월평균 주식 거래 대금이 4개월 연속 10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주문이 폭주하면서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이 지나면서 피해 중소업체들의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음악과 영상 관련 부문 외화 수입이 상반기에 1,50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을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93포인트 오른 1886.8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유럽 위기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효과가 지속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 심리는 옵션 만기일과 9일 기준금리 결정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했는데요.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장중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기관은 연기금이 670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을 포함해 1,819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엿새째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530억 원어치 사들이며 이틀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2,3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3%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과 건설업, 은행도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기계, 운수창고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이틀 연속 상승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하락했고 NHN과 한국전력도 크게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99포인트 오른 471.6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글로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안도 랠리가 펼쳐질지 기대가 큽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따른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단기적 정책 기대감에 따른 외국 자금의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530억 원어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순매수로 전환한 뒤 최근 8거래일 중 7일 동안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총 2조 139억 원어치를 사들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도 10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의 최근 매수세는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외국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안도 랠리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1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본격적인 안도 랠리는 양적 완화가 시행된 2009년 3월에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된 잭슨홀 연설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3차 양적 완화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발표 시점이 아니라 정책 시행 시점에서야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기업의 순환 출자 고리를 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 민주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현대중공업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3.31%나 올랐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도 어제 3.38% 오른 데 이어 오늘도 0.16% 오르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삼성카드도 이틀간 1% 이상 오르는 등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 것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지배기업을 보유한 자회사가 보유 지분을 필연적으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현금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카드, 삼성전기 등이 순환출자 규제의 수혜를 받을 업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물산, 다시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고리를 비롯해 총 15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최소 8개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카드, 삼성전기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시 현대차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순환출자 구조로 이어져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 20.8%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도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 지분을 털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대모비스와 현대미포조선의 대규모 현금 유입이 예상돼 순환출자 해소가 오히려 이들 업체에 대한 주가 재평가 기회를 부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증권부의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월평균 주식 거래 대금이 4개월 연속 100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상장 주식 거래 대금은 90조 457억 원으로 4월 이후 4개월째 월평균 거래액이 100조 원을 하회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월평균 거래액이 100조 원 선을 넘어선 이후 그동안 월평균 거래액이 100조 원 이하에서 유지된 것은 2개월이 가장 길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4에서 7월 월평균 거래 대금은 40조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 3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금액은 3조 8,191억 원으로 연중 최저치에 달했고 위탁 매매 미수금도 881억 원으로 올 들어 가장 작았습니다. 주저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도 3개월째 2만 개를 넘지 못하며 정체 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주문이 폭주하면서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유통업계에 따르면 7월 20일 이후 대형마트의 에어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0%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에어컨 주문이 폭증하면서 전자업계는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는 설치 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소비자들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기다려야 주문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경기 불황으로 가전 판매가 부진했지만 지금 같은 폭염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실적은 빠르게 호전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이 지나면서 피해 중소업체들의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복분자주 제조업체 등 중소업체 5곳은 지난달 정부에 FTA 피해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FTA 상대국에서 수입 증가로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산 와인과 육류 수입으로 인해 국내 복분자주 생산업체와 돈육 제품 가공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EU와의 FTA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업체들의 피해 현황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지원 요청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음악과 영상 관련 부문 외화 수입이 상반기에 1,50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수지 통계에서 음향 영상 서비스 수입은 올 상반기 1억 3,700만 달러, 한화 약 1,5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에 대형 공연이 몰려있는 것으로 감안하면 올해 연간으로도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이른바 빅3 연예기획사의 지난해 외국 시장 매출 합계도 786억 원으로
2009년에 210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고 수출 비중은 19.5%에서 41.2%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 담합과 대출 서류 조작 의혹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시중은행들이 대출 최고금리를 앞다퉈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서민금융,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17%에서 14%로,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15%에서 12%로 3%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이달 중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연 18%에서 15%로 3%포인트 내립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대출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CD금리 담합 의혹, 대출 서류 조작 논란 등으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은행이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중국인의 국내 입국이 좀 더 쉬워지고 입국 편의도 개선됩니다. 또 크루즈선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 활력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력 토론화 후속 조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방문했을 경우 1에서 3년짜리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또 의료관광 비자 발급 시 기존에는 최대 6일 걸리는 발급 기간을 1에서 2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다음 달 개정할 방침입니다.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부에 약 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윤홍우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경 편성이 결국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이 정부에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조 원에서 최대 4조 원에 이르는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정부의 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8일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서 추경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2항에 따라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의 우려가 있으면 편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경기 침체 상황에 해당됩니다. 추경 예산은 수출 기업 지원과 민간 소비 활성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 수출, 내수 경기 전반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관련해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조치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추경은 아직까지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대선을 넉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추경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추경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이 여당에 위기감을 준 것 같은데요.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성장률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3.3%인데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연간 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취업자 증가폭은 36만 5천 명으로 9개월 만에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홀로 호조세를 보이던 고용마저 주춤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광공업 생산도 전월 대비 0.4%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 역시 0.4% 줄었습니다. 소비와 투자도 나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도 소비가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7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할인점 매출 역시 8.3% 급감해서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당초 상저하고로 예측됐던 우리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있고 하반기에 경기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내세웠던 균형 재정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요구대로 정부가 하반기에 추경 편성을 하게 될 경우 내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추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장률 감소 여파로 균형 재정이 이미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균형 재정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재정 상태로 통합 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 대상 수지를 제로에 갖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4조 3천억 원의 관리 대상 수지 적자에서 내년에는 2천억 원 흑자로 나라 살림을 전환하면서 균형 재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정치권의 추경 요구와 성장률 감소 여파로 사실상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률 감소는 균형 재정에 두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통상 성장률이 1% 감소할 경우 세수는 2조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재정 확장에 대한 요구 여론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균형 재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외 수입 확충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골칫거리인데요. 정부는 당초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 산업은행 금융지주, 인천공항 지분 등을 올해 매각해서 모두 2조 3천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성사된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균형 재정의 목표도 조금 수정을 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의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에 나섭니다. 한진그룹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조만간 매각 절차가 개시되는 항공우주산업 인수를 위한 입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오늘 9월 초 예비 입찰과 10월 본입찰을 거쳐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41.7%에 대해 연내에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분을 팔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 PC 갤럭시 노트 10.1을 독일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출시합니다. 갤럭시 노트 10.1은 갤럭시 노트의 디지털 필기구 S펜을 10.1인치 태블릿 PC에 적용한 제품으로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제품은 화면을 둘로 분할해 사용하는 멀티 스크린 기능을 갖췄으며 웹서핑을 하면서 스케치를 하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필기할 수 있습니다. KT는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10일부터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SM아트 전시회에서 증강현실 영상쇼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M아트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체험 전시회로 KT가 전시장 내 유무선 통신망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증강현실쇼에서 참가자들은 슈퍼주니어와 샤이니, FX 등 SM 소속 다양한 가수들의 영상을 선택해 이들로부터 춤을 배우고 함께 춤을 추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패션 그룹 형진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케이프를 오늘 출시했습니다. 노스케이프는 35세에서 45세를 주 고객층으로 하는 노르웨이 스타일의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형진은 이달 안에 전국적으로 15개 매장을 개점하고 서울 종로에 2층 규모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계획입니다. 형진은 크로코다일, 올리비아 하슬러 등 주로 여성복 브랜드로 알려진 국내 패션 업체입니다. 예,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